순서대로 잘 써가셨으면 번호를 매기시고요. 저는 이렇게 체킹하겠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는 사티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으면 이 경험이라는 것은 가족의 새로운 경험, 이걸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족의 새로운 경험을 강조하면서 의사소통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 의사소통의 유형이 일치형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자존감이 낮은 가족 성원들의 자기 가치감, 셀프워스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의 향상,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법은 뒤에 나오는데 치료 기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법은 가족 조각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역할극, 패밀리 드로잉이라는 가족 그림이란 것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하기, 허그, 그 다음에 유머 사용하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족 조각이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교재에 나와 있던 대로 빙산 탐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빙산 탐색은 여기 쓰겠습니다. 자, 빙산 탐색. 이 빙산 탐색에서 해수면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1차 수준이라 하고, 자, 암기법대로 하면은 정, 지, 대, 열,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자가 있습니다. 자, 행정지대 열자가 암기법인데 행, 정, 지, 대, 열, 자. 자, 행동이 1차 수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차 수준이라 하는데 이거는 감정입니다. 여기는 지각입니다. 여기는 기대감입니다. 여기는 열정입니다. 여기는 자아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는 2차 수준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지막 3차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빙산 탐색, 이 기법을 통해서 가족들의 자아, 즉 내적 경험이라 하는데요. 그 내적 경험을 탐색하고 그 내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원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기법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의사소통의 유형은 우리가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의사소통의 유형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일치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5가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변이는 자신, 타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변인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소통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자신, 타인, 상황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일치형, 그 다음에 비난형, 순종에 해당되는 회유형, 그 다음에 초이성형, 이거를 일명 계산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만형이 있습니다. 자, OX로 해보면 일치형은 자신과 타인과 상황 모두 다 고려합니다. 비난형은 타인을 비난하기 때문에 타인은 무시를 하고 자신과 상황은 고려하는 겁니다. 회유형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신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과 상황은 고려하는 겁니다. 초이성형은 상황만 고려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합니다. 산만형은 모두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초이성형이 있었죠. 초이성형은 객관적이다, 계산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들어갑니다. 밀란, 헤일리, MRI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밀란 학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밀란이고요. 그 다음에 헤일리,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MRI 모델 정신건강연구소의 약자인데요. 거기에서 MRI 모델이 개발되는데 이것도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 해당됩니다. 자, 인간 행동의 원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끊으세요. 단지 문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해결 방법을 개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거기에 밑줄입니다.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가족에 대한 체계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행동의 정신 내적 원인보다 증상 행동의 대인관계적 의미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체계지향적 관점, 거기에 가로치세요. 이 전략적 가족치료는 초기 가족치료이기 때문에 체계론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증상행동의 대인관계적 의미, 거기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략적 가족치료는 문제의 원인보다는 어떤 증상행동이 나타나면 그 증상행동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보다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이 되겠죠. 변화에 대해 더 관심을 주고요. 10회 이하의 단기의 체계적 치료라고 합니다. 단기 치료라고 아시면 됩니다. 단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치료에 대한 부분들의 출제된 부분을 보시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활용하는 역설적 개입이 있습니다. 역설적 개입을 다른 말로 역설적 지시, 증상 처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출제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치료적 이중구속이라는 겁니다. 치료적 이중구속이란 말이 나오면 전략적 가족치료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 가족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면요, 변화에 대한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오히려 문제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역설적 지시가 먹힐 수 있다, 그 말이죠.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 처방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증상 처방 기법이 다른 말로 뭐다? 역설적 지시.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자, 치료적 이중구속,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이중구속이라고 배웠는데 이중구속이라 하죠. 근데 이걸 치료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역설적 개입, 지시는 변화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변화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고 변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서로 상반된 메시지죠. 두 가지 모순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치료적 이중구속 상황을 만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각주가 하나 붙었는데요. 그 각주 보시면 증상 이용, 지시적 기법, 역설적 기법과 연관성이 있다. 즉 역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역설적 지시나 증상 처방이나 그 다음에 지시적 기법, 역설적 지시도 지시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치료적 이중구속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치료자가 변화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자, 변하지 마라. 오히려 문제 행동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게 역설적 지시라고 했으니까 변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을 만약에 가족들이 충실히 따랐다. 자, 충실히 따랐다라고 하면은 그 증상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잖아요. 그 증상을 보이면서 그 가족원들이 그 증상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즉 가족은 이미 증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만약에 치료자가 지시를 변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으면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증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역설적 지시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역설적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증상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치료적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나왔던 내용까지 전략적 가족 치료인데요. 간단하게 이것도 판사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는 밀란학파 그리고 헤일리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이 전략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고안한다. 두 번째, 문제 원인에 초점 두지 않습니다. X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체계적인 관점의 치료예요. 그래서 체계론적 관점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증상행동의 대인관계적 의미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기법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하나 더 할게요. 단기치료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치료에 해당되고요. 치료적 이중구속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적 이중구속. 자, 치료적 이중구속에 해당되는 것이 역설적 지시다. 역설적 지시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이 증상 처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치료적 이중구속은 이중구속의 그 상반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자, 여기 이제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이 나왔으니까 이걸 알아놓으시고요. 자, 변화하지 말라. 변화하지 말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러한 지시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역설적 지시가 되는 거예요. 변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변하지 말라. 오히려 문제 행동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 지시라 했으니까요. 자, 이러한 지시를 했을 때 가족원이 이것을 따른다면 가족원이 이것을 따른다면 그 지시대로 따른다면은 증상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변하지 말라라고 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증상을 포기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료적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치료적 이중구속은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들어갑니다. 김인수, 미국 이름으로 인수버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남편 스티븐 드쉐이저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은 기본 가정은 인간과 문제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며 쉽게 말씀드리면
변화 가능하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 말입니다.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협동적 동료 관계가 됩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규칙을 보면 되게 3원칙이라고 하거든요. 효과가 있으면 그걸 좀 더 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기능을 하고 있다면 굳이 고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 3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중심적 이야기를 끊어요. 해결 중심적 이야기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중심적,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었는가를 찾아서 해결 중심적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어 그것을 이제 질문기법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요. 질문기법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자, 기본 원리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요. 강점, 자원, 증상까지 치료에 활용하고요. 탈이론, 비규범, 내담자, 가족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론보다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선호하고요. 변화는 불가피하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초점을 맞추고 과거 지향 아니라 미래 지향이에요. 거기에 쓰세요. 과거 X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내담자와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치료 목적은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도 단기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내담자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실적에다 동그라미 1, 성취 가능한 것에 동그라미 2, 현재 지향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초점을 둔다 그랬으니까 현재 이 성취할 수 있는 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문제 내용보다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과 새로운 행동 유형의 시작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가족원들이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잠재적 자원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과거의 성공적 경험이나 그 다음에 변화 욕구 등을 중요시하는데, 과거의 성공적 경험은 뭐냐면 어떤 과거, 그러니까 가족원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했던 것을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처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많이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잘못 다루었던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까지 잘못 다룬 것을 문제로 보며 개입과 가족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강점이나 가족의 긍정적인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지 가족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는데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 메시지 작성과 전달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의 목적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잘 구성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잘 구성된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설정하도록 돕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속에서 목표와 관련된 예외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외 상황의 밑줄. 문제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중에 질문이 나오는데 예외 질문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누가 무엇을 하여 예외 상황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메시지의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메시지의 목적이라는데, 자, 피드백 작성과 전달을 위한 지침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최종선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최종선, 느낌은 좀 아시겠죠? 최종선이란 다양한 클라이언트 유형에 따라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메시지, 이것을 최종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메시지, 그게 바로 최종선인데, 그러한 것들을 먼저 찾고,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관계유형. 자, 관계 유형이 여러 가지 관계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뭐 방문형이 있고 불만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형이 있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그러한 관계 유형, 그 다음에 목표가 잘 구성된 정도, 예외의 존재 여부와 유형을 사정하여 과제를 만들어 갑니다.